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대의 아파트 분양 물량, 최근에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많은 분양 가격 책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양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봉담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3억대 봉담자이 라피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봉담자이 라피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대 초반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4억 초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평면 구성이 혁신적인 아주 좋은 평면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좋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볼 테니까 이 봉담 자이 라피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봉담 동화지구에 진행되는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아파트 세대수는 총 750세대, 그리고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된 부분들은 가점이 75%하고 추첨이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제곱미터하고 109제곱미터의 추첨제 물량이 70%까지 많은 추첨제 물량이 있지만은 이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총 아파트 세대수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이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7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너무나 작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이제 2023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분양됐던 물량들을 제가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대 아파트,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는 아파트를 다루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구독자분들한테 물량들을 다뤘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화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역하고도 거리가 큽니다. 멀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수인분당선인 오목천역하고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km 이내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을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단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이마트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인근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담 IC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역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은 이 IC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차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 핵심 지역으로의 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4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제 신분당선인 이제 호매실 구간을 통해서 이제 이 봉담을 통해 가지고 분당선이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아파트 가치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인구가 모인다는 겁니다. 인구가 모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본이 모이고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지역은, 봉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택지 개발 지구들과 어우러져서 이제 이런 지구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모이는 곳에 추후에 이 신분당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통에 대한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스 노선이나 이러한 노선들이 이제 핵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뭐 그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됐고 84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대의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비싸지 않는 가격대에 형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입지적인 측면을 보면서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은 추후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상황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활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면 구성을 살펴보겠지만 평면 구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도 5억 미만의 5억 언더의 가격으로 잘 빠진 브랜드 네이밍의 아파트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있는 교통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청약 가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 화성 오미린 같은 경우에 이제 30점대도 당첨이 됐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최저점의 당첨 가점이 30점대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타입도 워낙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30점 후반대가 어쩌면 진짜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브랜드 네임 이나 평면 구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도 30점대의 당첨 가점이 좀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은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30점대나 뭐 20점대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도전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성 오미린 같은 경우가 15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그 해당 지역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뭐 60점 후반대의 당첨 커트라인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주거지를 두고 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그 당첨된 고가점대의 통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봉담 자이 같은 경우에 위치이고요. 이마트와 와구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편의시설들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성 우방 같은 경우에 이제 4억 초반대의 가격이 84제곱미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봉담 그대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2008년에 입주한 14년차 되는 아파트가 34평형이 이제 3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봉담 자이 라피네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 차이가 연수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4가 4억 초반대인 것을 이제 본다면은 이 아파트 가격 차이를 봤을 때는 그래도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고평가로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신 더유 같은 경우에도 34평 같은 경우에 이제 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격 자체는 그렇게 고평가된 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주 많은 그런 시세 차익을 남기기보다는 지금 이 생활 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거주 여건의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봤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이하고 그리고 프루지오의 그런 조감도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면 같은 경우에는 금강 같은 경우에도 잘 짓지만은 이 자이 같은 경우에도 평면을 우수하게 뽑는 데는 우수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 브랜드의 네이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이런 강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앙공원을 그렇게 크게 활용한다던가 석가산을 그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동간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이펀 그라운드라든가 패밀리 가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A타입 24세대인데요. 포베이 구성이고 구조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5구 타입 치고는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도 잘 나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침실 2와 침실 3이 있고 알파룸하고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이 드레스룸 공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팬트리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도 24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크게 빠져 있고요. 침실이 침실 3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보면은 측면에 창들이 있고 전면에도 창이 있고 거실도 이제 전면에 창이 있고 측면에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과 거실의 창이 굉장히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드레스룸에 창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드레스룸의 환기성은 조금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5구 B의 타입도 다른 평면 구성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 A타입의 평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7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대수 있고 그리고 주력 평형의 그런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평면 구성도 좋고 그리고 세대 분양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84 A타입의 청약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베이 구성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크고 그리고 창문도 잘 있는 모습,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이 있고 별도의 침실 4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 타입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 침실의 4공간이 굉장히 큰데 이 침실의 공간을 이렇게 알파룸과 팬트리 또는 팬트리 공간과 다른 홈바 장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84 타입 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 B타입도 보면은 48세대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본 평면들 중에 나쁜 평면이 없습니다. 다 평면 구성이 좋아요. 안방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룸이 있고 그리고 뭐 보석함이나 또는 넥타이 같은 거, 시계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침실 3이 있고 이 거실하고 그 안방하고의 거리가 조금 멀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와 그리고 그 주방에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앞서 살펴본 84A 타입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드레스룸의 구성은 좋지만은 알파룸이나 별도의 방 구성이 하나가 부족하죠. 여기는 방 3개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84A 타입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신청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84 C타입의 평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살펴보니까 제 눈길을 그냥 많이 끄는 평면이었습니다. 7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이 있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 나 있습니다. 환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부 욕실에도 창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건식으로 이제 세면대가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부 욕실에도 창문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면창하고 측면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큰 장점으로 보였고 방 같은 경우에도 침실 1, 침실 2, 침실 3 외에도 알파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도 그렇게 작아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해서도 이 현관에 팬트리 공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성이 좋았고 그리고
주방에 또 팬트리가 있었기 때문에 팬트리와 알파룸 그리고 드레스룸 이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 주방에 창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다만 이 거실 쪽에 창문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단점적인 부분이 좀 상쇄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평면 구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84A 타입의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84C 타입도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84D1 같은 경우에 12세대였고 이제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층 같은 경우에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이 있고 드레스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하층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거실이 있고 이 공간에 주방이 또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 그리고 가정 욕실이 있고 하는 구성이었는데 이 현관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뭐 복층 같은 게 재밌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일상화되게 됐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아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희소성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연세가 계신 부모님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가 있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의 호불호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1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테라스 공간이라든가 창문 같은 공간들이 잘 나 있는 것들도 이제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84E 타입도 48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방 1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잘 빠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 봉담 자이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이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라스의 공간이 84E 타입은 있기 때문에 좀 희소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탁을 별도로 넣고 주방과 분리해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발코니가 또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들이 좀 84E 타입에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기도 안방과 침실이 침실 3에 있지만은 별도의 알파룸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 공간은 3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다이닝 룸의 공간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이 여유 공간 그리고 팬트리 공간 주방에 이런 공간들은 이제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84F 타입도 46세대.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드레스룸이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쪽 공간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다이닝 룸이 있기 때문에 주방과 분리된 공간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방 공간이 대신에 좀 작아 보이죠? 협소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런 여유 공간들, 팬트리 공간들이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지지만 이 84E 타입과 F 타입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 대신에 방해 공간, 알파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이 3개라는 단점과 장점이 이제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뭐 1명이나 2명이다 뭐 하시는 분들은 이 테라스 공간을 더 활용도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호도에 따라서 좀 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제곱미터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첨제 70%가 있는 물량이지만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 1, 그래서 드레스룸이 잘 빠져 있고요. 창문도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발코니 창문과 또 측면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식 형태의 세면대가 있는 모습이고 이 욕조 있는데 창문이 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 그리고 침실 4까지 창문이 잘 나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침실 4까지 있으면서 다이닝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문도 잘 나 있고 그리고 주방창도 잘 나 있고 그리고 거실의 공간도 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창문이 잘 나 있는 모습이에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도 팬트리 공간들이 주방 팬트리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에서 평면 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같은 경우도 건식 형태로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아주 뭐 혁신 평면에 괜찮은 좋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연히 1순위에 우선순위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첨 우위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순위 청약 조건과 유사하고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화성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면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로. 그런데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한테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1순위 청약 조건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물량이 25% 있습니다.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물량이 70%가 있지만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첨제 물량이 많지만은 이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을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이 또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 기준에 맞춰서 이 금액을 납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24일에는 특별공급, 25일에는 1순위 해당 지역, 그리고 26일에는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청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 최저가로 볼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설명란에 있는 하단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진 않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답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이 해당 모집 공고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모집 공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건설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보면은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대, 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초반대, 그리고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대입니다. 그리고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평면 구성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 총평을 해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분양가 자체는 아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저렴하게 책정됐다고도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모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그리고 평면 구성이 너무나 우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있지만 지하철하고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어요. 향후에 철도망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쪽에 교통 호재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아주 큰 폭으로 오를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만큼 큰 폭으로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생활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비싸 보이지만 내가 거주할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평면이 내가 살면서 동선이나 이런 게 잘 짜여진 그런 아파트 평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추후에 교통망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 상승 여력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그 접근성이 교통의 그런 접근성이 나쁘지만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하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버스 노선 같은 것들 그리고 교통망들은 이제 확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 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저평가된 지역들이 이제 추후에 고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로또의 아파트 물량이다.
내가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실거주 기반을 두고 한번 내 집 마련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뭐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당첨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84A 타입에 몰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84C 타입이나 또는 좀 세대수가 좀 8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48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세대가 작거든요. 뭐 74 타입, 74세대가 있는 84C 타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청약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46세대 있는 거 이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00타입 같은 경우에는 2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량도 70%이고 구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당첨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4A 타입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나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회 전략을 쓴다면 74 세대가 있는 84C 타입도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은 여기도 이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런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